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유방외과 안수경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이제 유방암인데요. 사실 암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수십 년째 한국인의 사망원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가요? 저희 우리나라 유방암은 1위 유방암이고요. 매년 2만 명에서 한 3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암 때문에 사망하는지 저희가 도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대 수명까지 생존한다고 했을 때 암 발생률에 대한 통계 보고가 있는데요. 네. 여자분들 경우는 저희가 기대 수명이 86.6세로 되어 있고 네. 그중에서 그때까지 산다고 했을 때 여자분 3명 중에 1명꼴로 유방암이 전체 암이 진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남자분들 경우는 5명 중에 2명 정도가 암으로 진단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거의 뭐 3분 중에 1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암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로 1983년 이후 2023년까지 41년간 사망 원인 1위 이제 암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 암 다양한 종류 중에서 어떤 암이 가장 좀 위험했는지 그것도 한번 통계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교수님? 네. 2021년 통계를 보면 저희가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유방암이 1위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순으로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보여주시죠. 그중에서 이제 주요 암종별 발생률을 추이를 보면 위암이나 대장이나 간암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비해서 10년 동안 발생률이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발생률이 33.2%에서 2021년도 통계 자료 55.7%로 지속적으로 유방암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매해 유방암의 환자 수 발생률이 계속해서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암의 생존율, 유방암의 생존율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높은 착한 암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 암에 속하는지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굉장히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료법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2001년에서 2005년도 자료는 88.7%의 생존율을 보인 반면 최근 2021년까지는 93.8%로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암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간암이나 폐암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매우 낮은 것을 보이지만 유방암은 전립선, 갑상선암과 마찬가지로 생존율이 좋은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발병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에 반해서 이제 또 치료하는 기술도 발전을 했고 하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착한 암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암도 무조건 암이라고 해서 이게 사망에 이르는구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치료가 좀 가능한 만성적인 좀 질환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어떻게 좀 이루어질까요? 유방암의 치료는 크게는 이제 국소적인 치료와 그다음에 전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저희가 이제 국소적인 그 유방에 대한 치료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근간을 이루고요. 네. 그리고 또 암이 뭐 혈액이나 림프를 통해서 전신으로 떠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신 치료로 항암 치료, 또 면역 치료, 표적 치료 나 아니면 항호르몬 치료 같은 전신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유방암의 다양한 치료법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몇 년 생존율, 몇 년 생존율 이런 게 있듯이 사실 또 재발 잘 하기도 하잖아요. 재발할 경우에는 유방암은 어떤 식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유방암의 재발도 국소 재발이냐 전신 재발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네. 전신 재발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나 뭐 항호르몬 치료, 또 요새는 표적 치료 같은 것들이 잘 발전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전신 치료가 주가 되고, 또 재발 치료인 경우에는 국소 재발인 경우에는 또 수술과 또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방사선 네. 치료를 포함해서요. 네, 좋습니다. 자, 안수경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질환 유방암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평소 방송 보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유방암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의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자영업 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겨드랑이 쪽에 혹 같은 게 좀 만져집니다라고 증상을 말씀하셨고 아직 치료를 받아보시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병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좀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지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뭐 겨드랑이 쪽에 혹이 만져진다고 해서 무조건 유방암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고요. 우선은 뭐 병원에 가셔서 실제로 유방과 겨드랑이 쪽에 뭐 초음파라든지 유방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 같은 게 커져서 그렇게 만져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림프절의 커지는 원인이 실제로 암이 의심돼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또 백신 같은 것들을 맞아도 일시적으로 겨드랑이 림프절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건 이럴 때 한번 점검을 받고 가면 조금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신다면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사연을 접수해 주셨고요. 60대 여성분이시고 주부라고 하셨어요. 팔을 들어 올리기 그리고 어깨 움직임이 좀 불편합니다 라고 하셨고 통증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2달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전히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느끼는 이런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치료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조금 기다리면 괜찮아질까요? 우선은 아주 심하시다면 뭐 재활의학과 쪽에 진료를 보셔서 유방암 수술하시고 나면 어깨 통증이라든지 또 어깨 관절에 제한이 약간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활의학과 치료를 받으시고 뭐 약물이라든지 물리치료 같은 것들을 받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고, 또 유방암 치료 유방암 수술하신 환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이런 가벼운 이런 맨손 체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집에서 좀 따라 하시고 이러시면 통증이 아마 많이 완화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좀 이 지금의 상황들을 좀 낫게 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 또 유방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같은 게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사연을 남기셔도 좋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제 문자로 사연을 접수해 주셔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서둘러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유방암도 이제 어쨌든 최근 들어서 생존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이 착한암 그리고 뭐 독한암이 있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좀 나눠지나요?
저희가 유방암 분류할 때 호르몬 수용체 양성과 그다음에 헐투 수용체 양성 이렇게 두 표적 수용체를 보고 유방암을 분류합니다. 대개. 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은 대개 천천히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착한 암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중 음성, 호르몬 수용체나 헐투 수용체가 없는 이런 삼중 음성 유방암이나 헐투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빨리 자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유방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호르몬 수용체가 뭔지, 이 수용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교수님? 저희가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대개 여성 호르몬의 농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유방암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네.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제스테론 수용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혈투라는 수용체는 이제 그런 표적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헐투 수용체도 유방암 분류와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착한 암과 좀 독한 암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일단 좀 착한 유방암, 치료가 조금 더 수월한 유방암부터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지 자세한 치료법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유방암으로 진단이 되시면 어떤 타입의 유방암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요새는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유방암 환자들이라고 다 똑같이 치료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라고 해도 사실 모두 다 이 방식으로 똑같이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 수술 후에 이제 암의 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항암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유방을 전절제했는지 보존했는지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 여부가 결정되는데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항호르몬 치료제를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항호르몬 치료를 5년에서 10년 정도 진행을 하고요. 요새는 급여되는 항목은 아니지만 항암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특히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고 헐투 수용체 음성이고 또 림프절 전이가 없거나 굉장히 초기 유방암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결정하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급여가 되는 항목은 아니어서 사실 이제 환자분이 거기에 적합한 부분인지 전문의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재발 고위험군이라고 판단이 되면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재발 저위험군이라고 판단이 되면 또 항암 치료 없이 항호르몬제만 복용하는 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인 경우에 이런 이제 단계를 거쳐서 치료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헐투 수용체 양성 유방암 이러면 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치료 과정이 조금 달라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헐투 수용체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헐투 수용체에 대한 표적 치료가 굉장히 잘 듣는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유방 종양의 크기가 진단 당시에 크거나 아니면 또 림프절 전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수술 전에 선행 항암 치료라고 해서 항암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네. 그때 표적 치료제도 같이 써서 암의 크기를 많이 줄인 다음에 수술을 진행을 하고 또 아까 호르몬 수용체 양성처럼 유방을 전체적으로 절제했냐 보존했냐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고 또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헐투 수용체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항호르몬 치료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선행 항암 치료를 하는 군이 많다는 것이 헐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치료가 좀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되는데 독한 유방암일 때는 치료가 조금 더 이제 좀 달라질 것 같고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독한 유방암일 경우에는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삼중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호르몬 수용체도 없고 또 헐투 표적 수용체도 없는 암을 이제 삼중음성 유방암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항암 치료 외에는 여기에 특이적인 치료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삼중음성 유방암은 항암에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사실 뭐 삼중음성 유방암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예후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삼중음성 유방암도 항암 치료에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헐투 수용체와 마찬가지로 이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새는 이제 삼중음성 유방암이 면역 치료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발표되면서 이제 면역 치료를 수술 전에 한 8번 정도 진행을 하고 또 수술 후에도 면역 치료를 추가적으로 해서 치료 효과를 더 높이려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다 같은 유방암이 아니네요. 이렇게 치료 과정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 수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수술하기 전에 선행으로 하는 항암 치료 어떤 경우에 좀 효과적인지 저희가 치료 사례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네, 치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고요. 왼쪽에 이제 병변이 만져져서 병원에 가셨네요. 네, MRI 영상인데요. MRI에서 보시면 뭐 한 4, 5cm 정도 되는 좌측 유방암으로 오셨고 사실 진단 당시에는 저렇게 크기가 크면 아무래도 유방을 보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분이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중음성 유방암이셨어서 이제 선행 항암 치료를 하시는 게 환자분에게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시고 이제 수술 직전에 찍은 MRI인데 선행항암 치료 후에 거의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또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선행항암 치료로 효과를 본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선행항암 치료를 하고 이제 수술을 받았을 때 훨씬 예후가 좋았던 그런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수경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질환, 유방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이런저런 점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또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화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의 사연이 계셔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여성분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결혼 전이라 수술이 좀 꺼려집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일주일 전에 상피내암을 진단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치료가 좀 적합할지 고민이 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상피내암은 사실 최종적으로 이제 수술 후에도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된다면 뭐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또 상피내암이 아주 적게 작은 사이즈로 진단이 되신 경우도 있고 또 크게 진단되신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우선은 진단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적합한 치료를 진행하시는 걸 권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문자로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50대 여성분이시고 겨드랑이 쪽이 붓고 가슴 쪽에 피부가 가려운데 이게 혹시라도 유방암 증상인지 아닌지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아직 뭐 치료 받으신 적은 없고요. 어떨까요, 교수님? 뭐 증상만 보고 사실은 유방암이다 이렇게 진단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우선은 뭐 가슴 쪽 피부가 가려운
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사실 유방암일 가능성보다는 일시적인 피부염이나 이런 거인 경우들이 좀 더 많아서요. 확률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걸 권하고요. 네, 네. 거기에 맞춰서 뭐 적절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증상이 계속 좀 신경이 쓰이신다면 한번 가서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안수경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안수경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성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질환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계속해서 고민, 궁금한 점 생기신 분 계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교수님과 1대1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전화 연결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행 항암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었고요. 유방암의 생존율을 좀 높여준다,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교수님. 네, 선행항암 같은 경우에는 요새 완전 관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행항암 후에 병리학적으로 뭐 유방이나 겨드랑이 림프절에 암세포가 완벽하게 없어진 경우를 저희가 완전 관해라고 하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생존율 자체도 완전 관해가 되지 않은 환자분보다 굉장히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5년 생존율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재발률이라든지 뭐 떨어지고 생존율도 굉장히 향상되는 것을 보여서 사실 그런 개념이 도입되면서 사실 단지 뭐 유방의 크기가 아주 크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영역으로 환자분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유방암 수술 이후에 좀 우울감이나 상실감을 또 호소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제 유방을 수술하시고 특히 이제 전절제 하시고 나서는 사실 여성분들이 굉장히 뭐 상실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암 치료나 이런 것들이 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이 치료 단계가 조금 길어지면서 환자분들이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증상 정도에 따라 사실 뭐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하고 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시작하셔서 조금 계속 병에 너무 갇혀 있지 마시고 일반적인 생활이나 이런 걸로 더 나아가시는 거를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유방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이제 뭐 전체를 절제하는 것과 보존해서 수술하는 것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유방암 치료는 유방에 대한 치료와 그다음에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방에 대한 치료는 사실 유방을 전절제하느냐 보존하느냐의 치료고요. 지금 그림은 이제 유방을 전절제했을 때는 유방 안에 유선 조직을 모두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유방을 보존하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유방의 종양의 크기가 작을 때 그 종양을 조금 넓게 제거해서 네.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유방 보존술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유방암은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수술을 같이 하게 되는데 겨드랑이 림프절에 저희가 유방암이 이렇게 림프선을 타고 겨드랑이 림프절로 전이가 되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문이 되는 림프절을 감시 림프절이라고 하는데 그 관문이 되는 림프절을 몇 개 떼서 유방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감시 생검술이라고 하고요. 이제 거기서 암세포가 전이된 게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겨드랑이 림프절을 전부 전절제하는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방 전절제술 그리고 유방 보존술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의 안승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유방암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암이든 사실 이제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면 조금 더 이제 치료가 까다로워지긴 하는데요. 유방암 같은 경우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로 전이가 됐을 때 또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유방암은 사실은 겨드랑이 림프절로 전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방에 대한 수술과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수술을 두 개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림처럼 이제 감시 림프절을 찾을 때 이제 수술 직전에 환자분 마취하시고 이제 유두나 종양이 부위에 이제 염색을 주사해서 하는 방법과 또 수술 전날이나 아침에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입해서 이 감시 림프절이라는 림프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관문이 되는 림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개 정도 이제 사람마다 사실 감지 림프절 개수는 달라지고요. 네. 그래서 몇 개 정도 떼어서 여기에 암세포에 전이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만 감시 림프절 생검술만 하고 이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고 암세포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동결절편 검사에서 수술방이나 이런 데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면 네. 림프절을 전부 절제하는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로 전이가 됐을 경우에 치료 방법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몸도 마음도 동시에 좀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유방 이제 환자분들의 상실감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실 최대한 저희가 유방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사실 유방 보존도 진행을 하고 같은 보존이라도 이제 흉터나 이런 것들이 최대화되고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종양학적으로 안전하고 또 미적 요소를 살리고 좀 종양 위치에 따라서 좀 더 이 볼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반대편과 달라지지 않도록 이런 유방 종양 성형술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방암의 치료법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수경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질환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평소 병원에 가시기 전에 이제 궁금한 점, 여러 가지 고민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상담 전화 주시면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안수경 교수님과 1대1로 상담하실 수 있는 전화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교수님, 유방암이 이제 초기에 발견이 되는 분들은 정말 이제 다행이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초기에 발견됐을 때도 수술이 꼭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뭐 유방암 초기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유방암 연기는 상피내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초기 1기, 2기 정도는 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유방암 연기 상피내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유방암 연기라도 수술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 보시면 이렇게 유방암 연기여서 사실은 생존율은 99% 이상의 굉장히 좋은 생존율을 보이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회화를 주소로 이제 내원을 하시고 40세에 이제 건강검진, 국가검진을 처음 받으셨는데 네. 거기서 이제 석회화가 발견이 되셔서 네. 근데 이제 이 석회화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유방을 전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꼭 유방암 연기라고 해서 그게 수술의 범위가 적어지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최종적으로 상피내암이 진단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얘기드리지만 생존율은 굉장히 높고 또 추가적인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수술만으로 모든 치료가 끝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상피내암은 이제 연기 유방암이라 수술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유방암의 이제 시작이라고 했은 상피내암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이제 발견이 되는 거 유관이라고 하셨나요? 예, 네. 그것도 좀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교수님. 네, 네. 저희가 이제 유방 안에는 이제 이런 유관과 이제 소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관상피내암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정상 유관 안에 암세포들이 이렇게 존재하시는 거를 상피내암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유관을 뚫고 암세포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침윤성 유방암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상피내암은 암세포가 유관 안에만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네. 침윤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암세포가 유관세포를 뚫고 나와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이제 침윤성 유방암은 이제 1기부터 4기까지 저희가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암세포가 림프절이나 이런 데로 전이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워낙에 이제 기술이 많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수술방에서 뭐 어떤 과를 불문하고 이제 로봇 수술 많이들 이용하고 있거든요. 유방암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유방암도 로봇 수술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상피내암 같은 경우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유방을 전절제하면서 이제 동시보건이 필요한 경우에 로봇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유방을 전절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들은 이제 유방 위에 이제 여러 흉터, 수술 상처나 이런 것 절개선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로봇을 이용하면 유방암에 대한 이 수술 흔적이 이 겨드랑이 가쪽으로 이렇게 나게 되어서 유방 앞쪽에는 사실은 수술 흔적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저렇게 로봇 수술을 통해서 이제 유선 조직을 전부 제거하고 유선 조직 제거하는 동시에 이제 성형외과나 뭐 외과에서 이렇게 유방에 보형물을 넣어서 이제 동시 보건을 같이 하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방암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보고 있는데 이 유방암 치료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에게 정말 딱 맞는 최선의 치료법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유방암의 생존율도 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병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네, 전체 유방암 생존율은 93.8%, 그러니까 0기부터 4기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이고요. 슬라이드 보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피내암 같은 경우는 거의 98.3% 매우 생존율이 높고, 물론 이제 병기가 1기부터 4기가 될수록 생존율이 조금씩은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상대적으로 뭐 간암이나 폐암이나 이런 암에 비해서는 유방암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암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구 선진 국가와 동등하게 사실 유방암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네. 국내에서의 유방암을 치료하는 병원이라면 사실 치료법도 모두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진단 받으시고 이렇게 적절한 아까 말씀드렸던 유방암 타입에 따라 본인의 치료나 이런 것들을 적합하게 받으시면 굉장히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0대 이상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여성이라면 반드시 1, 2년에 한 번씩은 좀 검진을 통해서 이게 병을 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데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안수경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질환, 유방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유방암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병원에 가시기 전에 좀 묻고 싶은 부분이 있는 분들이라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사연을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문자로 사연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여성분이시고요. 월경 주기와 상관없이 왼쪽 가슴이 좀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유방암의 증상이 아닌가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다고 해요. 조금 걱정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유방 통증 때문에 병원에 오시기는 하시고요. 네. 사실 근데 유방의 통증 자체만으로 유방암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검진이나 이런 것들 안 받아보셨다면 유방 촬영과 또 필요시에 추가적으로 유방 초음파를 찍으셔서 우선은 유방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간혹 이제 왼쪽 가슴이라고 하면 사실은 심장도 왼쪽에 있기 때문에 뭔가 걷거나 뛸 때 통증이 좀 더 심하다거나 이렇다면 또 심장 쪽에 심혈관 쪽에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들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한번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제 40대 여성분이십니다. 40대 여성분들이 가장 좀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신 것 같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통증은 없으나 왼쪽의 가슴 피부가 푹 꺼진 모양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지 원인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통증보다는 사실은 지금 말씀해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더욱더 병원의 진료를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함몰되거나 그러면 안쪽에 가슴의 혹이 이 피부를 당겨서 혹시 푹 꺼진 모양으로 진행되었는지, 특히 이게 최근에 자꾸 없었던 게 생긴 거라면 더욱더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병원에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바로 좀 병원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상 없다라고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화 주셨고 문자로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40대 여성분이시고요. 가슴이 붓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피부와 유두가 좀 간지럽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셨거든요. 이건 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병원에 꼭 가봐야 하는 건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한번 이 증상도 병원에 한번 가서 확인은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 상에서 사실 특이 소견이 없으시다면 4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여성 호르몬이 좀 불규칙해지거나 그러면서 또 유선 조직이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가슴이 붓는다는 느낌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한번 확인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뭐 가슴 특히 40대 이제 갱년기 가까우시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 갱년기의 증상인 건지 아니면 유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확인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안수경 교수님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안수경 교수님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건강매거진 지금부터는요. 유방암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서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증 어떤 건지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가슴 멍울이 만져지는데 혹시 내가 유방암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흔하게 이제 물으시는 그런 질문인데 유방암 초기에는 사실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교수님. 대개는 사실 환자분들이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고 유방 종양의 크기가 그게 꼭 암이 아니더라도 한 2cm 정도 되면 만져지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유방에 만져지는 멍울이 있으시다면 사실은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고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좀 적극적으로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받아야 되는 그 뭐 횟수나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검진 사업으로 사실 40세 이후부터 2년에 한 번 유방 촬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이제 40세 이후가 되면 적어도 1, 2년에 한 번씩은 유방 촬영을 시행하셔서 우선 조기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초음파나 이런 것들을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치밀 유방이 많기 때문에 또 유방 엑스레이만으로는 알 수 있는 것들의 한계가 있어서 추가로 초음파를 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자가 검진인데요. 사실 1, 2년에 한 번씩 이제 유방 촬영한다고 해서 이게 뭐 유방암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뭐 대개는 생리 끝나고 한 5일에서 7일 정도 있다가 이제 가장 유방이 말랑말랑했을 때 샤워하시거나 이러시면서 이제 자가 검진해서 이게 안 만져지던 병변이 만져지거나 그러면 당겨서 유방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유방암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궁금증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유방암 걸린다는데 호르몬 치료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폐경하고 나서 이제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호르몬 치료와 유방암 어떤 관계가 좀 있을까요?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르몬 드시는 종류 또 용량, 또 사용 기간, 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나이 이런 것들이 유방암 발병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 호르몬제에서 뭐 유방암 위험도를 높이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자궁 수술을 받지 않는 여성들이 받는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을 같이 이제 사용하는 호르몬 치료를 받으셨을 때는 사실은 유방암 위험도가 조금씩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아주 심할 때 일시적으로 약을 복용하지만 뭐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것은 유방암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폐경후에 급격하게 살이 찌는 분들도 이제 많으시거든요. 이게 좀 호르몬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비만도 유방암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지방세포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분비되기 때문에 사실은 폐경 후 비만도가 높아지면 유방암 확률이 조금씩은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어서요. 사실 적절한 체중을 유지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방암에 대한 궁금증 저희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고요. 세 번째 궁금증 바로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젊을 때 술을 많이 마시면 유방암의 위험이 높다? 글쎄 이거 사실일지 아닐지 궁금한데 일단 음주는 좀 좋진 않잖아요. 암도 그렇고 건강에도 그렇고요. 네, 음주 사실 암의 뭐 여러 가지 유발 요인 중에 사실 음주는 늘 들어가는 항목이기는 하고요. 네. 실제로 일주일에 3번 정도 음주하신 경우에는 유방암 위험도가 한 15% 정도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방암 뭐 이제 간혹 와인은 마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알코올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고 종류와 무관하게 이제 양이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안 마시는 분에 비해서 사실 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4배에서 1.6배 정도 유방암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과음하시는 거 또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이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매달 자가 검진을 잘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가 검진하는 방법을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사실 샤워하시기 전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리 끝나고 한 5일에서 8일 정도 있다가 유방이 가장 말랑말랑해질 때 시기는 그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폐경이 되셨거나 뭐 피임 장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생리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뭐 1일이면 1일, 30일이면 30일 이렇게 날짜를 정하셔서 시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개는 시진과 촉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유방의 모양을 잘 살펴보고 뭐 아까 상담자분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함몰된 부위가 있는지 뭐 밖으로 뭔가 튀어나온 게 있는지 또 유륜의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고 또 유두 쪽에 모양 변화가 있는지 보시고 또 양손을 팔을 위로 올려서 혹시 위로 올렸을 때 이렇게 딸려서 피부에 함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촉진 단계인데요. 그래서 뭐 누워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뭐 서서 하셔도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유방의 전체적인 유방을 한 번씩 만져본다고 생각하시면서 동전 크기의 원을 그리면서 촉진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빠짐없이 유방의 전체 부위를 다 한 번씩 만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뭔가 안 만져지던 병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촉진했을 때 만져지는 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사실 네.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전문의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 또 유두 쪽에도 혹시나 뭐 유두 피가 나거나 아니면 유두 분비물이 있는지 한 번씩 가볍게 짜보시는 것도 유방암 검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가 검진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유방암의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안수경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수를 위한 최선의 선택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